요즘 방귀 때문에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잦은 방귀, 독한 방귀가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방귀의 독성과 가스는 우리 혈액 속으로 유입되어 온몸을 중독시키고 혈액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지독한 방귀는 꼭 없어져야 합니다. 더욱이 방귀에는 발암물질을 비롯하여 무려 400여 종이나 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온몸을 중독시키는 방귀를 해결하는 방법 8가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지 말고 시원한 배설을 해야 합니다. 육류나 패스트푸드를 줄여야 합니다. 유제품, 밀, 액상 과당을 피해야 합니다. 빨리 먹는 식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매운맛 나는 양파, 마늘, 파 등의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소식을 하셔야 합니다. 저녁 과일식이나 금식을 해야 합니다. 주 1일 정도 과일식을 해야 합니다. 이 외에 더 중요한 정보가 많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귀 냄새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위나 장이 나빠서 생기는 것보다는 식습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독한 방귀 냄새의 원인 몇 가지를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 위주의 음식 섭취입니다. 탄수화물보다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음식이 지독한 방귀 냄새를 만듭니다. 지방이나 단백질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먹으면 지방산과 황화수소, 유황이 함께 뒤섞여서 가스가 많이 생성되고 방귀 냄새도 지독해집니다. 육류를 소화하기 위해 디오콜릭산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되고 이로 인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니트로사민의 농도가 올라갑니다. 니트로사민은 대장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방귀를 오래 참으면 가스가 소장으로 영유해 소장에서 흡수하기 때문에 빨리 배출하는 것이 좋은데 이게 소장으로 역류해서도 흡수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장이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이나 이 달걀은 황화수소를 발생시키는데 이 냄새가 아주 지독합니다. 계란을 먹고 난 후에 지독한 방귀 냄새는 많이들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달걀 외에도 우유, 육류 등을 활용한 동물성 식품 위주의 식단이 지독한 방귀 냄새의 원인입니다. 두 번째 지독한 방귀의 원인은 과식입니다. 과식으로 인해 영양 흡수가 불량해지면 소화가 덜 된 음식물이 대장으로 내려가서 부패하게 되고 특히 이제 항문에 인접해 있는 직장에 대변이 많이 쌓이게 되면 정말 방귀를 뀌면 거의 이 똥이 섞여 나오는 듯한 그런 방귀 냄새가 납니다. 지독한 방귀 냄새의 원인은 변비입니다. 변비가 있다는 말은 변이 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는 뜻이고 그만큼 발암 물질을 비롯해 유해균이 몸 안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위장에 담재병이 있거나 대장에 크론병, 암, 폴립 같은 것도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흔히 끈끈한 점액질이 묻어나오고 변비나 설사, 복통이 동반됩니다. 이런 때는 관장을 해주시거나 하루 이틀 아예 밥을 먹지 말고 굶으면 안 되니까 과일만 3끼 정도 먹어주는 과일식을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또는 아예 며칠 동안 수용성 식이섬유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끈끈한 해초류 또 뮤신이 많이 들어간 연근, 우엉 등을 많이 드시면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이 변비가 해소가 안 되면 아마씨유나 올리브유를 식사하신 다음에 한 수저씩 바로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금물도 꽤 효과가 있는데 소금물을 짭짤할 정도로 타서 그것을 마셔도 변비 해소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간 고미네랄 소금 이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섯 번째, 국물 드실 때 이렇게 후루룩 후루룩 소리를 내시면서 이렇게 아주 잘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공기를 흡입하는 습관이 있어도 방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방귀는 뱃속에서 생산이 많이 되지만 이제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정상 범위를 벗어난 잦은 방귀, 독한 방귀는 특정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하연구재단 소속이며 시카고 대학교 염증성 장질환센터의 소장인 러셀 D. 코헨 박사는 말하기를 염증성 장질환이나 염증성 장증후군, 크론병, 대장염 등 이런 소화기 계통의 질병은 많은 방귀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귀를 많이 발생시키는 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먹는 어떤 음식이 방귀를 많이 발생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단백, 고지방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이 직접적으로 가스 발생을 많이 안 시킨다고 해도 장내 유익균 수를 점점 줄어들게 만듭니다. 그러면 장내 환경이 나빠져서 장 기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 독가스가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둘째는 유제품 속에 들어있는 락토스입니다. 이 락토스는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소화가 잘 안 된 그 음식물의 마지막은 장내에 박테리아가 그 소화 과정을 맡게 되어 있는데 그 박테리아가 이제 음식물을 분해시킬 때 가스 또 복통, 붓기, 설사를 일으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락토스를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당불내증이 아닌 경우에도 우유와 유제품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서서히 장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포도맥 식품들인데 이 포도맥 식품은 기본적으로 그 짧은 당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당들이 그 장에서 이게 흡수되기 전에 그 빨리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소화기에서 가스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 가스의 일부가 우리 혈액 속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포도맥 식품의 대표적인 것이 우유, 말린 과일, 빵, 탄산음료, 인공 감미료 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운맛을 내는 것 중에서는 생마늘, 생양파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양배추, 콩류도 대표적인 포도맥 식품이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음식을 자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방귀 냄새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귀가 나오면 방귀는 그냥 시원하게 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끼셔야 되겠죠. 방귀를 일부러 참으면 장내 가스가 쌓여서 장 운동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변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스는 참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니 해도 방귀는 육류나 패스트푸드 같은 식품들을 줄여야 됩니다. 섬유질도 불용성 섬유질, 그러니까 딱딱한 이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가스가 많이 차시는 분들은 좀 부드러운 채소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용성 섬유질이 많은 해초류나 부드러운 이 채소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일을 드시고 또 가스가 차시는 분들은 식사 30분 전에 한 가지만 한 100g 정도 드시고 안 그러면 식사하고 같이 드시지 말고 저녁에 식사 대용으로 과일만 드시면 좋습니다. 셋째는 유제품, 밀, 액상과당 등을 줄이셔야 됩니다. 넷째, 빨리 먹는 식습관을 고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이렇게 음식을 빨리 먹으면 소화가 덜 되기 때문에 가스 발생이 더 많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매운맛이 나는 양파, 마늘, 파 등이 이 장내 가스를 많이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방귀 빈도가 너무 잦고 또 냄새가 너무 독하다면 소화기 계통의 질환, 위장이나 또 위장의 담저병, 또 그 대장암, 용종 등의 질환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잘 점검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소식해야 됩니다. 가스 발생의 대부분의 원인이 과식이기 때문에 소식해야 됩니다. 근육층이 무기력해지는 담적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째, 저녁은 과일만 먹거나 굶으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현상인데요.
그 위장에서 발생한 음식물 독소로 인해서 그 위장이나 위장 근육층이 무기력해지는 담적증이 있습니다. 담적증 때문에 가스가 많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녁만 먹지 않아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 주 1일 정도는 과일식 정도만 해도 냄새는 거의 해결이 됩니다. 이번 강의 잘 유의하셔서 가스 없애시고 독한 방귀 없애시고 또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